안녕하세요. 호주경제TV 리치입니다. 오늘은요, 2021년 9월 14일이고요. 오늘은 코로나 소식을 좀 전해드릴까 하는데요. 중요한 뉴스들을 몇 가지 좀 추스려가지고 빠르게 좀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는 호주 정부가 뉴사우스웨일즈주에 몰래 백신을 공급했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내용인데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빅토리아주 주지사인 다니엘 앤드류스가 브리핑에서 야, 뉴사우스웨일즈주의 백신 공급이 우리 주보다 훨씬 더 많이 했더라고. 이제 알아봤더니 정상적인 루트가 아니라 GP 네트워크를 이용해가지고 각 GP들한테 지역별로 이렇게 백신 공급을 따로 했더라고. 그것도 어느 정도 백신을 공급했는지 공개도 안 하고 말이야. 호주 정부는 그거를 중단해야 됩니다.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화를 많이 낸 브리핑이 좀 있었습니다. 호주 정부에서는 우리는 인구 대비해서 똑같이 공급을 했다. 그리고 빅토리아주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힘들 때 우리가 뉴사우스웨일즈주보다 훨씬 더 백신을 공급을 많이 했다라고 이렇게 변명 아닌 변명을 좀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조금 화해를 좀 한 것 같아요. 정부에서 화이자 백신하고 모더나하고 조금 더 빅토리아주에 공급을 해주는 걸로 잘 마무리가 좀 됐습니다. 두 번째 소식은요. 호주 노동당에서 밝힌 내용인데요. 화이자 측에서 호주 정부에게 일단은 이메일을 보내가지고 호주 정부가 어느 정도 뭐 백신이 좀 필요한지 이런 논의를 하려고 이메일을 이제 보냈죠. 그렇지만 호주 그렉 헌트 보건장관이 이 이메일을 6개월 동안 응답을 안 해가지고 화이자 백신을 구매하는데 굉장히 느리게 구매를 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렉 헌트 보건장관은 이런 변명을 했습니다. 우리는 아스트라제니카하고 얘기를 좀 하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 우리가 늦게 산 게 아니다. 뭐 다른 일본이라든지 뭐 싱가포르라든지 다른 나라들도 그때 뭐 얘기를 했어도 정작 받은 거는 우리하고 몇 주밖에는 차이가 안 난다라고 이렇게 변명 아닌 변명을 했어요. 아무튼 뭐 노동당에서는 이거를 6개월 전에 논의를 해가지고 미리 받았으면은 미국이나 영국이나 다른 뭐 이스라엘 같은 나라들처럼 훨씬 더 빨리 개방을 했을 거 아니냐. 이런 델타 변이발 장기 락다운이 없었을 거 아니냐라고 그렇게 반박을 하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이제 뉴사우스웨일즈주 11시 브리핑 및 기자회견 중단인데요. 금요일날 아침에 이제 기자회견을 하면서 우리가 이제 더 이상 11시에 브리핑이라든지 기자회견 안 하겠다라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하루 동안 뉴스가 굉장히 시끄러웠습니다. 한 기자는 뉴사우스웨일즈주 주지사한테 이거 숨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는데요. 뉴사우스웨일즈 주지사인 글래디스 베리지클리아는 우리가 시간을 좀 전략을 해가지고 직원들이 다른 데 좀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이기 때문에 숨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각종 이제 데이터라든지 이런 거는 계속해서 똑같이 11시에 이제 발표를 할 거고, 우리가 만약에 필요로 하게 되면 뭐 주지사든 뭐 보건장관이든 나와가지고 똑같이 기자회견을 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어쨌든 오늘부터 이제 기자회견을 안 했는데요. 제가 아침에 뉴스를 좀 틀어놓는데 11시에 글래디스 베리지클리안하고 기자들하고 논쟁하는 소리가 좀 안 들리니까 하루가 좀 허전한 느낌이 좀 들기도 하네요. 아무튼 저는 이거는 굉장히 잘못한 결정이라고 좀 생각이 좀 들어져요.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이전에 뉴사우스웨일즈주에서 주 전체를 락다운할 때 주지사는 기자회견을 안 하고 트위터로 떡하니 우리 락다운 합니다라고 이렇게 날리기도 했었죠. 그러니까 기자회견을 상당히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느낌이. 그런 이미지를 심어줄 수가 있다. 그러니까 소통하는데 이제 문제가 좀 있다. 라는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처사는 아닙니다. 그리고 오늘 나온 뉴스 중에서요. 그동안 글래디스 베리지클리안이 뉴사우스웨일즈 주 안에 있는 시장들을 만나주지 않아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있었는데
드디어 오늘 만났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뉴스에서는 상당히 격렬하게 좀 싸웠다라는 얘기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논쟁이 좀 격하게 오간 것 같아요. 몇몇 이제 시장들은 야,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어, 확진자도 적고 백신 접종률이 굉장히 높은데 왜 이거 락다운 계속 안 풀어줍니까? 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또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우리 소상공인 굉장히 힘듭니다. 재정적으로 지원을 더 해줘야 돼요. 이렇게 말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다른 곳 같은 경우는 백신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빨리 지원 좀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지역에 있는 시장들이 글래디스 베리직클리안을 만나면서 상당히 압박을 한 하루가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좀 되어집니다. 아무튼 세 가지가 이렇게 중요하게 업데이트된 내용이고요. 조금은 조심스럽긴 한데요. 뉴사우스웨일즈주가 이제 정점이 지나가는 거 아니냐라는 뉴스가 나와가지고 미리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뭐 검은색으로 이렇게 7일 평균선인데 약간 이제 정점을 좀 지나는 듯한 느낌의 모습을 좀 보이기는 했는데요. 오늘 뉴사우스웨일즈주 당국에서는 한 이틀에서 한 3일 정도는 지켜봅시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약간 긍정적이면서 조심스러운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이 자료 말고 다른 자료를 또 보여드리면요. 이 자료에서는 재생산 지수를 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파란색 이렇게 라인이 재생산 지수가 이렇게 낮아지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날짜가 9월 14일인데 이렇게 색깔별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는 코로나 제한 사항이 빨간색으로 가면 갈수록 훨씬 더 강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에 이 제한 사항은 12개 지역 통금까지 가 있는 제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올라가는 거는 확진자가 얼마나 나왔는지를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상되는 경로는 이렇게 점점점점점점 이렇게 해갖고 낮아지는데 오늘 이렇게 정점을 좀 지나고 있다라는 아주 기분 좋은 뉴스가 좀 나와서 조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러니까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좀 예측하기가 좀 힘든 게 뉴사우스웨일즈주 예측치가 이렇게 나왔는데 뉴질랜드 같은 경우는 낮아졌다가 갑자기 또 올라가는 상황이 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빅토리아주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좀 잘 관리하다가 갑자기 또 튀어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좀 벌어지기도 했죠. 그러니까 안심할 단계는 아니지만 상당히 좀 긍정적인 뉴스가 좀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재생산 지수가 이렇게 1 밑으로 낮아진다는 거는 그만큼 이제 확진자가 좀 줄어든다는 의미니까요. 오늘 재생산 지수는 이렇게 0.95 플러스 마이너스 0.04를 기록을 하면서 1 밑으로 이제 향하고 좀 있다. 거기다 이제 백신까지 이제 맞기 때문에 조금 더 이렇게 낮아지게 되면 지금 이 상태로만 가게 된다 그러면 11월 달 중순 정도 되면 코로나가 확실히 좀 잡힐 거라는 느낌의 상황이 좀 벌어지는데 한 가지 좀 우려스러운 거는 뭐 이제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70에서 이제 80% 접종률을 보일 때 뉴사우스웨일즈주가 재개방을 약속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어떻게 변할지를 조금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뭐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거라든지 제가 보여드렸던 자료들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일단 개방을 하게 되면 확진자 늘어난다라는 건 다들 아시고 계시니까 뭐 확진자가 늘어날 때 확실히 예방이라든지 이런 걸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뉴사우스웨일즈주는 이렇게 좋은 소식이 좀 나왔고요. 빅토리아주는 안타깝게도 아직까지도 지금 뉴사우스웨일즈주를 바짝 더 높게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재생산 지수는 1.58을 기록을 하면서 여전히 높게 올라갈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상하기로는 뭐 일별 확진자가 만약에 지금 이대로 간다 그러면 뭐 5천 명까지도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인 거죠. 상당히 조금 심각한 상황이고요. 그렇지만 오늘 빅토리아주에서 이번 일요일 날 9월 달, 10월 달, 11월 달에 어떻게
락다운 완화를 할지에 대한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 상황에 따라서 확진자가 어떻게 변할지가 조금 관건이 좀 될 것 같아요. 만약에 현 상태로 락다운을 유지를 하면서 계속 백신 접종률을 높여가면서 간다 그러면 한 10월 말 정도 돼야지 정점을 좀 볼 것 같아요. 재생산 지수도 10월 말 정도 돌아가야지 거의 한 1 밑으로 볼 것 같습니다. 아무튼 지금 걱정인 거는 이제 뭐 뉴사우스웨일즈주보다는 빅토리아주가 상당히 좀 걱정이 좀 됩니다. 아무튼 빅토리아주에 계시는 분들은 각별히 백신 빨리 맞으시고요.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뉴질랜드 상황을 보여드리면 델타 변이가 쉽지 않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초창기에 락다운을 강력하게 하면서 백신 접종률을 높여가고 있기는 한데 아직까지는 호주보다는 조금 느린 감은 있습니다. 그래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백신 접종을 맞고 있는데요. 어쨌거나 지금 불과 이제 며칠 사이에 재생산 지수가 거의 1을 터치하고 다시 또 이렇게 증가하는 모습을 좀 나타내가지고 살짝 조금 안타깝습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이대로 간다 그러면 이제 10월 초가 정점이 좀 될 것 같아요. 지금 뉴질랜드 같은 경우는 재생산 지수가 1.2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 0.5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긍정적인 뉴스는 뉴질랜드에서 오늘 뉴스를 보니까 지역 감염이 15명이 나왔는데요. 모두 다 15명이 기존 확진자하고 연결돼 있어가지고 이동 경로를 다 찾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보다도 조금 더 빨리 끝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되어져요. 아무튼 델타 변이는 알 수가 없다. 아침 블로그에 매일매일 올려드리고 있는 어제자 백신 접종률을 각 주별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16세 이상 호주 백신 접종률은 1차 백신 접종자가 67%를 이제 넘어섰고요. 그리고 2차 백신 접종자는 42.6%를 좀 기록을 하면서 상당히 좀 빠른 속도로 지금 백신 접종률을 높여가고 있다. 뉴사우스웨일즈 주지사는 백신 접종률 속도가 좀 느려진 것 같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빨리 백신 접종을 맞을 것을 국민들한테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백신 접종률이 16세 이상 70에서 80%가 언제 달성되는 거냐라고 이렇게 봤을 때 70%가 달성되는 거는 호주가 10월 달 말이 되고요. 그 다음에 11월 달 18일 정도 되면은 한 80% 정도가 2차 백신을 좀 끝낸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16세 이상이기 때문에 조금 더 백신 접종률을 높여야 될 것 같습니다. 가장 빠른 지역은 이제 캔버라가 10월 23일 날 2차 백신 접종률이 80%에 달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뉴사우스웨일즈주는 11월 1일, 타즈메니아 11월 15일, 그리고 노던주 11월 25일, 빅토리아주가 12월 1일이 될 것 같고요. 남호주가 12월 2일, 서호주가 12월 4일, 그리고 퀸즐랜드주가 12월 5일을 기록을 하면서 퀸즐랜드주가 조금 더 속도를 좀 높여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오늘 코로나 소식을 좀 전해드렸는데요. 일단은 뉴사우스웨일즈주가 정점을 좀 지나서 이제는 꺾이는 거를 봤으면 좀 좋겠습니다. 아무튼 걱정인 거는 일단 제가 살고 있는 빅토리아주이기 때문에 각별히 뉴사우스웨일즈주, 빅토리아 그리고 캔버라에 계시는 분들 모두 다 백신 빨리 맞으시고요. 그 다음에 코로나 예방을 각별히 좀 신경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